아내랑 헤어지란 말이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 경선이 한참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김부겸 전 의원, 김부겸 후보가 한 얘기인데 변호사님, 이 김부겸 후보가 지금 친일이다 이렇게 당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래요? 그렇죠. 일단 뭐 소위 친문이라고 이제 불러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부터 이런 공격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 왜요? 내용의 핵심은 네. 이제 부인의 큰 오빠가 바로 그 반일 민족주의를 쓴 그 이영훈 교수인 겁니다.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그래서 어떤 위안부 문제나 어떤 우리의 그 식민 시대의 어떤 그 역사관을 식민지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든지 네. 사실상 그 당시에 뭐 인신매매 등의 행태는 없었다든지 상당히 우리의 주류 역사관과는 이제 반대되는 정말 극우적인 역사관을 가진 전 서울대 교수기 때문에 네. 이런 친일 어떤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 바로 가족이다. 이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지금 이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보면 주로 일부 친문 지지자들, 주력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독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이 나오고 있다. 이거 왜 그런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걸 또 다른 친문 패권주의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 과거에 있던 그 이른바 자기 정체성들이 변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면 뭐 범법자라도 같은 편이면 다 용서해주고 개혁 인사라도 과거 한때 다른 길에 몸담았으면 청산 대상인가요?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김부겸 김부겸 후보가 아마 16대 국회 때 이제 한나라당 소속으로 이제 국회 진출한 적이 있었죠. 당시 그렇죠. 한나라당 내 개혁 인사였죠. 네, 네. 그런 것까지 이제 겹쳐 작용하면서 일종의 이것도 저는 신상털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 부인의 친정 오빠랑 김부겸 의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그 낙성대 연구소장으로서 역사관이 다른 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 역사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그 정당에서조차 이렇게 편가르기로 보는 거는 저는 아주 그건 나쁜 얘기다. 당에 전당대회를 치르면 했지 왜 가족까지 소환합니까? 네, 그렇군요. 어쨌든 민주당은 최근에 뭐 반일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이 반일로 많은 이 야당을 공격하기도 해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이영훈 전 교수 상당히 불편한 인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전 교수는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김 전 의원의 일을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 저희가 목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을 강제로 납치 연행했다 하는 이것도 일본의 이른바 좌파 역사학자들도 그거 없는 이야기라고 오래전부터 부정해온 것인데 국내에서는 이 운동단체들이 무책임하게 널리 유포한 것입니다. SNS 등을 통해서 저를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 나이 70된 그분의 뭐 생각을 제가 어떻게 바꾸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없지 않냐 이렇게 김부겸 전 의원은 얘기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답답한지 김부겸 전 의원의 부인이 또 나섰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부인이 이제 이른바 편지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제 공유하는 형식으로 네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참 정말 저도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부겸 의원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 전당대회가 지금 큰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또 본인이 아마 그 이낙연 대세론, 이른바 이낙연 대세론에 조금 밀리고 있다 판단해서 그래서 저 편지가 공개됐는지 사실 제 속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부인까지 그러니까 동원이 아니겠죠. 부인까지 나선 저런 이제 그 사실 이게 전당대회가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큰 또 이렇게 그 호소력을 가질지 저도 좀 의문이고 또 저렇게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의 전당대회 후보 나가는 과정에서까지 해명한다는 게 과연 이게 또 우리가 지금 21세기 가는 정치 문화의 온전한 모습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 김부겸 전 의원의 부인 이유미 씨는 이 페이스북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1980년대 학생운동으로 대학에서 제적된 큰 오빠로 인해 곤혹스러운 처지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널리 이해해달라.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인을 두고 어떻게 지금 이런 일로 아내랑 헤어지란 말이냐라는 반응을 지금 김 후보가 보였다는 건데요. 이런 반응을 두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18년 전에 지금 장인의 과거 좌익 활동 경력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 발언 이후에 사실은 이 논란은 좀 사그라든 바가 있어요. 김부겸 전 의원 이런 논란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시감이 느껴지는 건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무려 이제 18년 전에 이제 제기됐던 돌아가신 장인이 좌익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 굉장히 좀 격정에 찬 어조로 이제 반박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내 부인을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라는 말이 정말 저희한테 이제 귀에 꽂힌 건데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잠잠해졌는데 그렇다면 이 기시감이 느껴지는 이제 김부겸 후보는 어떻게 이 사안을 돌파할 것인가? 네. 저는 이 18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사안 자체가 우리 정치가 아직도 한 발짝도 못 나아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이 문제를 김부겸 후보가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노력과 어떤 그 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 비판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가족이 본인의 생각을 그것도 이제 국민들한테 관철하기 어려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거를 이 후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이것을 더 이상 문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친문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어떤 공세적인 정치적인 공세는 중단해야 되고 이건 돌파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제 제기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는 이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 김부겸 전 의원까지 세 사람이 지금 출마를 한 상태인데 어쨌든 이게 전당대회라는 게 내부에 민주당의 당원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아야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친문 지지층의 생각을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 최근에는 사실 이런 논란도 있었더라고요. 이제 통합당에 야당의 초선 의원들과 좀 옥신각신 하니까 이제 한 통합당의 초선 의원은 이 친문 세력 한 표 아쉬울 수 있지만 국민의 손은 좀 놓지 말라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어요. 참 김부겸 의원 입장에서는 참 이러저도 못한 처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선명성을 드러내자니 또 이런 공격을 받고 또 당에서는 참 뭐 이런 또 가족 논란까지 나오는데 저는 어쨌든 참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공감을 못 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정치야말로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그 분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다친 쪽으로만 가면 순혈주의 패권이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치가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이 돌파하기 위해서 참 이 지금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루어져도 못하는 이 참 정말 진퇴양난의 처지가 저는 거꾸로 민주당의 또 미래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예. 김부겸 의원이 상대 당의 초선 의원들에게 훈수까지 두면서 이렇게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문 세력의 어떤 그 구애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이 있는 반면에 그것들을 좀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살펴봤더니 뭐 이낙연 대세론 해서 이낙연 후보가 월등히 높은 가운데 박주민 후보와 김부겸 후보가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사실은 숫자만 보면은 이제 박주민 후보가 14%인데 이렇게 따지면 좀 조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상당히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시중에서는 뭐 좀 약간 신조어입니다만 어대낙이라는 말이 나돌더라고요. 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도는 것 같은데 이제 김부겸 의원 입장에서는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2위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2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박주민 의원은 이제 물론 아주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본인은 대중 정치인이고 전국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대선 후보로까지 한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분 입장에서 이렇게 쫓기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조급함을 낳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 전당대회가 이렇게 친문 진영에 대한 구애로만 가면은 그게 전당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최소한 민주당이 어떤 그런 열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점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당대표 후보들 3명 지금 전국 순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대구에서 연설을 했었는데 세 사람의 이 연설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대구 경북과 제 고향 광주 전남은 정치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러한 정치 지역 구도의 벽을 우리 세대에 끝냅시다. 감히 노무현 대통령의 어법을 빌리자면 저 김부겸
당대표 껌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2022년 그 누가 후보로 나와도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님. 네. 최수영 평론가는 너무 이 전당대회가 지금 친문구애로 흐르고 있다 우려를 많이 해주는데 최근에 이낙연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역시도 친문구애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윤석열 총장을 어쨌든 비판하거나 하는 행위 자체가 뭐 친문의 러브콜 이렇게 그 등식이 바로 형성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이제 앞에서 한 워딩치고는 상당히 이걸 정치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게끔 했고 예. 또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는데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해서 현직에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기 때문에 친문 진영의 러브콜을 보냈다. 네. 어떤 그것을 의식하고 한 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다소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군요. 네, 3주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당대표 선거 앞으로 어떤 구도로 흘러갈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